선생님,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네, 오늘은 남북을 잇는 물길, 남북을 잇고 있는 강이지만 사실 단절의 강이 된 조강과 임진강을 따라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애기봉 전망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애기봉 전망대가 최근에 새롭게 단장해 전망대부터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관까지 더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곳 애기봉 전망대가 있는 경기도 김포를 비롯해 파주 그리고 연천까지 남북을 잇는 물길과 나루들을 따라 기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대한민국 평화기행 지금부터 떠나볼까요? 와, 여러분 이 뒤에 보이는 강이 보이시나요? 이 강이 바로 조강입니다. 조강은 할아버지 강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조강은 한강과 예성강 그리고 임진강이 만나 황해로 유입되기 직전의 구간을 얘기합니다. 지금 북한의 개풍과 남한의 김포를 사이에 두고 있는 바로 이 강이 조강이죠. 사실 조강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 같아요. 뭐 북한강이나 남한강 혹은 한강, 임진강까지는 이해들을 하는데 조강을 우리가 입에 올릴 일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생소하게 잊혀진 단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조선시대 때는 조강이라고 더 많이 불렸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한강하고로 더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전협정 체결할 때 이 강 구역을 한강하구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뭐 임진강하구 혹은 조강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한강하구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해왔죠. 이 조강에는 게리라는 대표적인 철새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몽골 등지에서 번식을 마친 게리는 북한을 거쳐 10월에서 11월 초 무렵 남측 조강연안에 머물렀다가 다시 남으로 이동하곤 합니다. 가을에는 이곳에서 철새무리를 만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네, 저는 지금 파주 화석정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파주 율곡리에서 성장한 율곡이 낙향했을 때 학문을 논하는 장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화석정은 원래 고려 때 야은길제가 살았던 터에 율곡이의 5대 조부가 세웠는데요. 선조의 의주피란길 때 불에 탔다가 17세기에 율곡이 후손들이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때 다시 불에 타버렸고 1960년대에 다시 재건한 것이 바로 지금의 화석정입니다. 사실은 뭐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지면 피하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뭐 나와 타인, 뭐 적 이걸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참혹한 결과를 불러온다라는 것, 이런 건 저는 문화재 현장에서도 정말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더더욱 대비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낙동강 이남 쪽, 그러니까 전쟁을 좀 피했던, 전면적인 전투를 피했던 곳은 과거 문화유적들이 그래도 제법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뭐 서울, 수도, 경기, 충청, 전라권은 다 거의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그런 대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국내 이 평화기행을 하다 보면. 예. 네, 여기 화석정 뒤로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임진강은 조선시대 의주대로와 임진나루의 흔적을 통해 남북의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 연결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진나루는 한양에서 출발해 북상하던 의주대로가 임진각에 이르렀을 때 백길로 이어지기 시작하던 곳인데요. 임진나루 건너편에는 바로 동파나루와 동파리로 이어져 개성과 판문점으로 이르니 남과 북을 쭉 잇고 있답니다.
파주는 성리학의 요람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선시대 정치 사상가에서 큰 발자취를 남겼던 인물들을 키운 곳입니다. 율곡이와 그의 벗 우계 성훈, 그리고 그들의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휴암 백인걸 등과 같은 인물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 자운서원에는 율곡이 선생님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율곡이 선생님께 잠깐 인사드리고 가볼까요? 파주에서는 율곡이 이제 주로 이제 정계에서 잠시 물러나 있을 때 파주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학문을 논하고 정치를 또 나름 아주 뜨겁게 논했던 그런 이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율곡이 파주에 있으면서 어떤 것이 이제 정말 성리학적인 이상을 구현하는 것인지 그 이상을 이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어떤 개혁에 대한 그런 신념을 또 논하기도 했고 앞서 만나 뵙고 왔던 율곡이 선생님의 벗인 우계 성훈 선생님, 그분의 기념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념관을 지금 보니까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되고 또 자연과도 잘 어우러진 모습인데요. 안쪽에 가다 보면은 성훈 선생님의 묘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천에 위치한 고구려 성 중 하나인 이 호로고루성은 마치 하늘로 올라갈 듯한 이 계단과 그 풍경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저희도 빨리 호로고루성 올라가 보러 갈까요? 호로고루성에 올라보면 정말 여기에 요새가 들어설 수밖에 없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호로고루성은 고랑포 주상절리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임진강은 신생대 제4기에 만들어진 용암대지를 가로지르는데 이때 강을 감싸고 있는 주상절리도 함께 생성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광경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천예의 군사요충지로 활용되기도 했죠. 진짜 임진강 자체가 항상 경계에 놓여 있는 강 같은 느낌. 우리 고대사부터 호로고루 성도 어찌 보면 신라와 어떤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고구려의 성이었잖아요. 좀 운명적으로 그런 강의 운명을 타고난 것 같은가 생각이 들고. 연천에 위치한 이곳 고랑포구 역사공원은 사라진 고랑포를 되살리고자 고랑포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면모를 전시한 곳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라진 삶의 터전을 기억하고 또 되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남북을 잇던 물길인 조강과 임진강을 따라 걸어봤는데요. 전쟁과 분단 이후에는 남북을 가르는 물길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조강과 임진강을 남북이 함께 이용하고 또 이어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평화기행 여기서 마쳐볼 텐데요. 다음에는 어디로 떠나볼까요? 우리 함께 떠나요.